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영 번역을 할 때 시제가 굉장히 많이 오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영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시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어는 했다라는 과거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지문에 나온 대로 현재처럼 나오면 현재, 과거처럼 나오면 과거.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것인데요. 사실 에세이라든가 이런 걸 쓸 때는 자기 머릿속에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있기 때문에 시제가 오류가 적을 수 있는데, 번역이라는 건 지문에 뭐 있다라든가 했다라든가 하고 있다라든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글자에 얽매여서 많이 오류가 나는 것이죠. 근데 시제를 정리해 보면 사실 글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글자가 어떤 게 써있든지 간에 생각을 해봐서 이게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같은 문장 안에 현재랑 과거가 함께 있어서 좀 어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알아보려고 하는데, 영문의 그 시제 정답이 있죠. 누구든지 영문을 정보를 위해서는 읽지만 시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읽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영문의 시제를 관찰하면서 영어에서는 한국어에 해당하는 시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으면 하는 그런 학습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공유됐죠? 네, 첫 번째를 보면 시제가 지문의 글자가 아니다 말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과거처럼 쓰였다 하더라도 현재일 수가 있고, 특히 논문 번역 같은 거는 특별한 과거 시점이 아니면 많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이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뭐 비교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재가 많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아래에 영어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연구 결과 2050년에 지구 온도가 섭씨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니까 이것도 했다가 과거고, 고령화로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또 과거잖아요. 근데 두 개가 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연구를 했는데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럼 연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구가 끝난 것일까요? 연구가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발표했다가 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고령화로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는데, 수요가 과거에 증가하고 지금은 증가가 안 할까요? 아니면 이 의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는 현재 완료형이 맞겠죠. 그래서 요 위의 지문은 저번에 저랑 그 지문에 질문하기를 보면서 제가 요런 정보는 이미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꾸준히 통번역에 나올 수 있다고 암기하라 그랬는데 기억이 나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암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 같은 건 요거는 항상 군살입니다. 그러니까 research, 그죠? 이렇게 볼드 텍스트처럼 나오니까 research. 그다음에 발표했다는 거는 announce드라고 많이 안 쓰고 find out을 많이 씁니다. found out. 뭐 showed 이런 것도 많이 쓰죠. that 지구 온도가 뭐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the earth temperature 할 것이라고 그때 is projected라는 단어를 썼었죠. to 상승은 rise. 우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표현 참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자율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무역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그냥 외우면 됩니다. 뭐뭐뭐가 rise, 감소는 뭐뭐뭐가 decline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하나하나씩 수월해지는 거죠. rise 섭씨 1.5도지만 영어는 1.5도를 먼저 쓰고요. 섭씨를 나중에 썼었죠? 셀시어스. 그죠? 그다음에 by 25, 2050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하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 문장을 보게 되면 그 딱 수요가 증가했다는 수요를 주어로 하기 쉽죠. 근데 지문에 질문하게 해야 됩니다. 뭐가 뭐랬죠? 뭐가 뭐랬죠? 고령화가 수요를 증가시켰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야 되죠. 아니면 수요가 증가했으면은 고령화가 또 뭔가 뒤에 due to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항상 했을 때 due to라든가 because of가 들어가는 건 그거를 주어로 만드는 것이 영어식 문장에 가깝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령화는 an aging society죠. 음. 그러니까 소사이어티도 한국 사회 이렇게 코리안 소사이어티 이럴 때는 관사를 안 씁니다. 근데 이럴 땐 소사이어티가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그 사회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 어떤 현상 이런 거를 의미가 와전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를 붙이고 이럴 때는 컬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컬처도 한국 문화 이럴 때는 안 붙이지만 뭐 기업 문화 이럴 때는 이미 문화가 한국 문화랑 다르죠. 기업 환경이라든가 이렇죠. 그럴 때는 corporate culture 이런 식으로 명사를 붙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환경이나 똑같은 말이죠. 문화라고 단어만 썼을 뿐이지 기업 환경 이렇게 단어가 바뀌죠. 네, 그러면 에이징 소사이어티가 수요를 증가시켰는데 계속 증가시켰으니까 has increas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는 불가산 명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의 명사가 에비던스 같으면 항상 불가산이지만 이미션은 불가산 명사기도 했다가 그게 이제 배출하는 액트가 배출한 양이 돼버리면은 가산 명사로 바뀌는 거죠. 디맨드도 수요라는 것을 썼을 때는 수요와 공급 그거지만 디맨드가 붙으면 needs가 됩니다. 그렇죠? 뭔가 요구사항 바뀌죠. 네. 그래서 디맨드고 수요에 대한 대한이 on이나 about이 아니에요. 수요의 짝꿍은 for이죠. for 재택근무는 telemedicine services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했다지만 여기서는 found out을 썼고 여기서는 has increased를 쓴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말의 표현이 아니라 말하는 시점이다. 이게 중요해요. 의미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동남아시아의 그 경제적인 단면이죠. 스냅샷이라고 하면 단면이라고 번역하면 좋고요. 네, 단면을 또 반대말로 하면 스냅샷을 외워두셔야 되겠죠?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더가 붙은 거는 당연히 reason이란 단어가 붙었으니까 붙었고 여기는 과거에 겪었다 이거죠. 이런 변동성과 그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약화된 성장을 겪었어요. 과거에. 그죠? 과거. 그래서 그렇지만 그 성장을 겪은 그것의 충격이 이코노미자 하면 국가가 아니고 국가들이죠. 경제가 아니고. 네.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국가 간에 굉장히 불공평하게 그 이런 고통이 분담이 된 거죠. 불공평하게. 이런 것도 꼭 외워두세요. 엄청나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에 이제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그 우리말의 끝이 동사가 우리말 끝이 동사니까 그게 부사로 된다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해드릴 거고 또 영어의 부사는 꼭 불공평하게 이런 것만 아니라 고통이 국가마다 달랐다 이거죠. 이렇게 뒤에 동사로 올 수 있겠고 이렇게 ly가 뭐뭐 하게 하는 게 더 어색해요. 국가마다 이런 고통이 달랐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걸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달랐다 그러면 differently밖에 모르면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죠. 달랐다는 기계도 differently 쓰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unevenly different. 그렇죠? 누구나 그런 표현 구사하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셰프가 좋은 요리 재료를 모으듯이 통번역사가 되려면 또 더욱더 잘하시려면 좋은 표현들을 암기를 하셔야겠죠. differently.
그다음에 이제 겪었는데 그 전 얘기예요. 그렇죠? 세계의 두 번째 제2 경제국은 중국을 얘기하죠. 중국의 그 전에 굉장히 통합돼 있던 같은 깊은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이 과거에 그 국가들이 felt나 suffered가 같은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변동성을 겪기 이전에 이미 중국으로부터의 관계로 혜택을 많이 받던 국가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2020년에 The Brunt of the Pain, The Brunt of Pain을 같은 시점이죠. 겪었다 이거죠. 그 전에 이제 수혜를 많이 받았던 지역들이 왜냐하면 중국의 수요와 그다음에 중국의 금융 그다음에 어, 외환거래 이런 시장들이 이제 이 나라 사회들에서 이 full reverberate죠. 다 같은 지금 과거 시점이에요. 이런 붕괴가 affected란 단어인데 되게 어려운 단어죠. 음절이 하나, 둘, 셋, 넷 꼭 외워내겠죠. reverberated. 영향을 줬다 이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봤던 그런 국가들이 겪었고 그 다음에 고통이 다르게 하지만 그 고통의 정도는 달랐고 이 지역 내에 그런 고통이 다 확산되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같은 시점이죠. 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홍콩하고 몽골하고 타이완, 한국이 2020년에 그 확산이 조금 그 팽창이 소규모적으로 기록이 됐죠. 2020년 이런 게 오면 요거는 시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과거입니다. 2020년이라는 게 분명한 과거죠. 과거 완료랑 쓸 수도 없고 현재 완료랑 쓸 수도 없습니다. 한편 이제 어떤 경제들이냐면 이러이러한 내수에 그쵸? 좀 더 의지를 했던 그런 국가들은 이 다음에 보시면은 같은 기간에 이런 국가들이 소프트웨어 익스펜션 좀 팽창 경제 확산이 약한 반면에 이런 국가들 자국 내에 의지했던 국가들은 어, 촉진시켰다 이런 얘기죠. 가속화되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매니지드가 중요하고 같은 문장 안에 R과 매니지드가 있죠. 이 R이라는 건 이 나라의 현재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 안에 이렇게 현재도 쓸 수 있고 과거도 쓸 수 있죠. 요거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쓰고 요 했다는 건 지금 같은 맥락으로 과거죠. 그다음에 중국 이방가들의 노력이 경제 그로스도 잘 보세요. 불가산명사죠. 절대 어나 더 이런 거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나올 때는 그로스는 불가산명사는 더는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는 못 붙이죠. 녹색 성장 그럼 그린 그로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노력이라는 건 딱 하자마자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effort는 완료랑 많이 쓰죠. 노력을 하면서 꾸준히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하면서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신호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완료를 안 썼냐면 노력이 계속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거죠. 이 신호들이 계속 생긴 게 아니라 노력을 계속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코노미가 꼭 덜을 붙인다는 것도 항상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디셀러레이트 하면은 역행하는 거죠. 속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제가 취약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동력을 되찾는 것이 아주 단기간일 것이다.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미래를 얘기해 보는 거죠. 노력이 시효를 거두지만 아직 좀 멀었다 이런 얘기죠. 이제 현재로 돌아왔어요. 이 위에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했다가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죠.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인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경착륙이라고 하고 연착륙이라고 해요. 어렵게 경제가 되는 거. 그런 것을 지금 중국의 현재를 얘기하니까 이 리모트죠. 확률은 적지만, 가능성은 적지만, 왜 갑자기 과거를 썼을까요? 정부 기관이,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 요거는 올해 인민전당대회가 이미 열린 거죠. 거기서 시그널드가 한 거죠. 이미 열린 데서는 이걸 발표했다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will adopt 할 거니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같은 문장 안에가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시점이니까. 이제 신중한 통화 정책을 펼칠 거다. 어, 융통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말들은 이제 또 앞으로 예측하는 거죠. 더 많은 적자와 이자율 삭감을 가져올 것 같다 이거죠. 그다음에 중국의 수요를 늘린다는 것은 도움을 줬었다 이거죠. 옛날엔 도움을 줬었죠. 이 지역에. 그러나 이 경제를 계속해서 재균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어떤 국가일까요? 아까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국가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두 부류였죠.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득을 봤던 국가, 그거보다는 중국보다는 내수에 집중해서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무관했던 국가 두 부분인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국가는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죠? 이런 국가들에게 부담을 줄 거다,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제를 살펴봤습니다. 좀 색다르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영문을 관찰 안 해보고 하면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왜 한 문장 안에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섞여 있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정말 완료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글자가 아니고 다시 한번 그 시점이라는 거, 말하는 시점, 그 지문을 말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지문을 가지고 그 지문 시대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건 어렵죠. 이제 막 입문하셨고 앞으로도 이런저런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또 다른 지문을 가지고 시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